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급부 프로젝트 나 믿고 따라와. 어우, 네. 새빨갛네요. 빨갛게 입어야죠. 오늘 같은 날 더 필요한 빨간색 아니겠습니까? 눈이 피로할 정도로 빨간데 네. 하루 우리가 또 어제 광복절로 쉬고 났더니 맞아요. 오늘 정말 고생을 또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정말로 이 테마주들의 빠른 등락도 정신이 없었고 네. 또 실적에 따라서 희비도 엇갈리고 계속해서 종목 장세가 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소외된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중국이랑 미국은 또 왜 그러는지 맞아요. 어쨌든 외부 모멘텀도 좀 약해가지고 어느 한 곳 의지할 곳 없다. 그래서 오늘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럴 때 저희가 여러분들의 확실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립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님 그리고 더 커넥트 머니의 박철순 이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2시간 꽉 채워볼 거고요. 정말 네. 오늘 두 분께서 여러분들의 든든한 버팀목 되어 주실 거니까 여러분들의 종목도 오늘 많이 흔들리셨다면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좀 중심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네. 먼저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 열어두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 유튜브 채널에 130명 함께 계십니다. 네. 지금 궁금하신 종목들도 많으실 텐데 초반에 좀 종목을 올려주셔야 네. 저희가 또 아주 세세하게 또 많이 체크가 될 수 있으니까 힌트 좀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뭐 그런 말과 동시에 천사님께서 또 바로 종목 상담 신청 좋아요. 남겨주셨고요. 네. 가보자님 잘 오셨습니다. 또 오승님 그리고 박준동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권태영님도 종목 남겨주셨는데 저희 실시간 종목 진단 잠시 후에 빠르게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올려주시는 동안 저희가 이제 미 사전에 받은 종목 중심으로 좀 볼 텐데요. 네. 9128님의 사연이 되겠습니다. 바로 오늘 급락해버린 천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천보가 사셨던 가격이 19만 4천 원이세요. 세상에. 지금 28%가 넘게 손실을 보고 계시고 네. 비중도 적지 않으십니다. 20%나 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아마 손실이 확 커지셨을 거예요. 그렇죠. 정보가 이제 실적 부진을 발표하면서 오늘 주가가 크게 타격을 받았는데 지난달에 매수를 하셨거든요. 네네. 지금 횡보하는 구간에서 이제는 좀 바닥이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그래 접근을 보여요. 하셨는데 예. 실적 발표와 함께 여기가 바닥이 아니었던 거죠. 더 지하로 뚫고 내려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청자님이 지금 답답한 건 실적이 부진할 거라는 건 이미 알고는 있었는데 아하.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지는 게 이해가 잘 안 된다. 실적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라면서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갑자기 확 떨어져 버리면은 이게 몸이 약간 굳어버려가지고 맞아요. 어떻게 빨리 대응을 할 수가 없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 박철순 이사께서는 이 천보와 관련해서 키워드는 어떻게 잡으셨나요? 네, 긴 호흡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시간이군요. 자,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는요? 실적의 악재까지. 실적의 악재까지. 네. 벌써 키워드가 좋지 않은 내용만 잔뜩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님, 긴 호흡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지금 지난달에 이제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네. 이날이 언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7월 18일쯤 장대 항복 나올 때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찍었으니까 반등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사연 남겨주시고 보니까 그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덜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좀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가장 치명적인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적이 안 좋은 걸 알고 있었는데 들어갔다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1년이 4분기로 나눠져 있죠. 그렇죠. 매 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특히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을 때는 당연히 실적 좋지 않은 종목들은 비중을 축소하거나 잠시 현금화를 해놓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수를 하더라도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변동성이 없는지 다시 한번 재확인한 이후에 실제로 밀리지 않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담아가야지 실적 발표 안 좋게 나올 거 뻔히 아는데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일단 처음에 큰 실수를 하셨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지만 앞으로
매분기마다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올 테니까요. 실적 시즌에는 실적이 좀 부진한 기업들은 항상 일단은 비중을 줄이거나 현금화 시켜놓는 전략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실적이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폭의 실적 쇼크가 나왔었는데 일단 이 회사가 2차전지 전해질이라든지 전해액 첨가제 등등등 이런 일들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전자 소재 쪽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2차전지 소재 관련된 내용들이었는데 일단은 작년 이제 4분기 때 리튬 가격이 최고가를 찍고 나서 쭉 밀렸어요. 최근까지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브라 인산 리튬이라는 제품의 가격도 동반 하락을 했고요. 이걸 원재료로 해서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디플로르 인산 리튬이라는 제품을 만들게 되는데 역시나 이 제품 역시나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 단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마진율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좀 아쉬워요. 전분기 대비해서는 사실 판매량이 좀 잘 나왔거든요. 주력 제품이. 네. 그런데 이게 지금 판매 가격이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한 20% 정도? 그러니까 많이 팔았는데 많이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더 많이 팔았어야 더 많이 돼요. 팔아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전자소재 쪽은 좀 괜찮았어요. LCD 쪽은 매출이 좀 증가했고 반도체와 OLED가 조금 안 좋았지만 그래도 원가 절감 때문에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전자소재 쪽은 좀 괜찮았다. 다만 2차 전지 소재 쪽이 너무나 큰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사가 앞으로 갈지 베팅을 좀 할 만한 종목인지 우리가 알아보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 지금은 좀 실적이 안 좋아도 다음 분기 또는 하반기 때 실적이 더 개선이 될 여지가 있느냐,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될 텐데 문제는 지금 3분기, 지금 지나고 있는 3분기 실적도 그리 좋지 않을 것 같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국 쪽 이제 소재 쪽 보면요. 시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그렇게 빠르게 회복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회사가 중국 쪽으로도 제품을 많이 판매를 했었는데 네. 중국에서 수요가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3분기, 지금 지나고 있는 3분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품의 판매 단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좀 손해를 많이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횡보 또는 좀 더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판매 가격이 바로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점도 좀 아쉬운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캐파 증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원래 하반기 때. 상반기만 해도 하반기 때 신규 캐파 증설로 인해서 좀 주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2월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3분기 때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캐파 증설 효과를 받기에는. 그래서 이 기대감이 좀 떨어졌다는 점도 좀 아쉬운 상황이고 전자소재 쪽도 3분기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 때는 조금 선방했지만 왜냐하면 지금 감산을 하고 있잖아요. 반도체 쪽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3분기 때 극적인 어떤 전자소재 쪽의 매출 증가도 기대해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아쉬운 거는 3분기 실적도 좀 안 좋을 것이다라는 점이 조금 가장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긴 호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나마 그래도 기대감이 있습니다. 길게 보면 괜찮은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 이게 뭐냐면 내년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캐파 증설 효과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연은 됐지만 그리고 IRA 정책에 대한 수혜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하반기 때는 수요 회복 지연과 실적 부진으로 동사의 기대감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년으로 시선을 돌린다면 그래도 천천히 담아갈 수 있는 매력은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요. 자, 일단은 IRA 정책은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전해액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전해액도 마찬가지고 전해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일단은 미국 측에서도 탈중국화는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제품들을 쓰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이 있고 지금 새만금 쪽에서의 캐파 증설 효과가 있는데 이게 지금 내년부터 가동이 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 IRA 정책과 그다음에 증설 효과가 만나는 2024년도 내년에는 극적인 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캐파 증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증설이 되지만 2027년도까지도 상당한 규모의 캐파 증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차피 2차 전지 시장은 계속 클 겁니다. 몇 년 동안은. 네.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캐파 증설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전해질이라든지 전해 첨가제 쪽 매출은 기대를 장기적으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반기
그리고 3분기 당장 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떨어져 있지만 내년까지 좀 여유 자금으로 길게 보는 관점이라면 천천히 담아갈 수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첨보가 3분기부터는 실적이 좀 개선될 거야라는 좀 보고서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실망감으로 돌아서면서 더더욱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는 또 긴 호흡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자세한 투자 전략 잠시 후에 저희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김영희 전문가님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실적에 이제 악재까지 겹쳤습니다. 엎친데 덮쳤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잘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저는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악재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타이밍이 조금 이제 안 좋았었죠. 타이밍이 안 좋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2차 전지가 계속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2차 전지가 다 같이 올라가는 그림을 잡아가기는 힘듭니다. 근데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첨보는 2차 전지 다 같이 올라갈 때에도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2차 전지가 하락할 때는 당연히 올라가기는 힘들 것이고 그러면서 2분기 실적도 안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런데 사실 과도하게 하락이 나온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과도하게 하락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분위기를 지금은 살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에 나온 악재 중에 가장 큰 악재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제 중국발 악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의 상황이 생각보다도 훨씬 더 좋지가 않거든요. 개선이 안 돼요. 이 네. 네. 지금 계속해서 이 성장률 자체가 바닥으로 잡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중국이 올해 자체를 경제 성장을 다시 한번 이뤄내는 해, 경제 성장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었던 것을 올해에는 다시 복구하겠다라고 아예 천명을 했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자체가 지금 큰 폭으로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높은 것 네, 같아요. 5%대 목표치를 정했는데 이번에 이 지표들을 보니까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2%대 상승에 그쳤거든요. 전부 다 예상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사실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이 지갑을 안 열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지금 생각보다도 중국의 상황이 많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라고 하면 역시나 부동산에 대한 상황이겠죠. 네. 우리가 생각을 다시 이제 또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 예전에 헝다그룹발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디폴트 이야기가 나왔는데 중국은 이 부동산이라는 업종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GDP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동산이 망가지게 되면 GDP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현재 이 부동산 기업 하나뿐만 아니라 부동산 업황 자체가 다 휘청거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GDP가 이렇게 이제 휘청거린다라고 하면 당연히 수요는 부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은 큰 폭의 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첨보도 지금 이번에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이러한 피해를 입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중국발 악재를 또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헝다그룹발 사태도 단기적으로 끝나지는 않았어요. 네.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끼쳤었거든요. 즉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도주는 계속 부진한 가운데 악재까지 상당히 큰 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저는 어느 정도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실적이 또 예상보다 훨씬 더 안 좋게 나와버렸다 보니 첨보는 아무래도 손실폭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대응을 조금은 잘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결국에 첨보 같은 경우에는 3분기까지 실적이 부진하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온다면 당분간의 차익 실현 심리가 조금 더 강해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차익 실현 심리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대응을 조금 진행을 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첨보가 언제쯤 다시 실적을 회복할 것이냐가 일단 그렇죠. 주가의 관건인 네, 것 같은데 워낙에 첨보가 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오늘 또 중국의 경기 둔화라든지 경기 회복이 너무 느리다라는 부분이 더욱더 악재로 작용한 게 아닐까 싶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사님 결국에는 중국이 경기가 회복이 돼야지 이제 첨보도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는 건지 네. 중국 경기와 우리 첨보의 운명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근데 경기 문제가 나오기 전에도 사실 네. 경쟁이 너무 치열했어요, 사실. 경쟁이 중국에서 이 치열했어요. 소재 같은 경우 너무 저가 공세를 많이 하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네. 일단 중국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기대했던 것만큼 경기가 안 살아나니까 지금 리오프닝주까지 다 무너졌잖아요, 오늘. 그렇죠. 그래서 사실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지금은 너무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가질 필요는 같습니다. 없다. 네.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향 이제 매출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 기존에 거래를 했던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 산업들 같은 경우는 다 지금 약간 조금 악재죠, 지금 굉장히.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잠시 뭐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겠지만 네. 단기적인 관점이라면 사실 조금 비중을 줄이거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점 만들고 조금 시장과 동시에 좀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천천히 하반기 긴 호흡으로 담아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첨보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건 이제 내년에 캐파 증설로 인한 그 수익성 개선을 조금 더 이제 기대해 봐야 네. 되는데 그럼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당장 이 종목을 매도하거나 네. 뭐 도망치기보다는 조금 더 기회를 잡아볼 수 있을까요? 가격 전략 일단은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보면은 지금 한 0.72% 정도 오늘 상승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시간의 거래에서. 물론 이걸로 인해서 뭐 내일 뭐 급등이 나온다 이건 아니지만 네. 일단은 추세는 일단은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일장도 좀 밀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솔직히 이 정도로 빠질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실적이 아무리 14일날 발표했을 때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해도 뭐 17%까지 빠질 정도는 아니었어요. 문제는 오늘 시장이었죠. 그래서 오늘 생각보다 많은 종목들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빠졌었는데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리스크 요인보다 더 많이 빠진 게 오늘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첨보가 너무 안 좋아서 17% 빠졌다라고 생각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회사 자체만 본다라고 한다면 시장 문제만 없었다면 충분히 과대 낙폭으로 볼 수 있어서 저가 매수세가 천천히 들어올 수 있는 가격권인 거라고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은 오늘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 기관들이 동반 다 던졌습니다. 뭐 웬만한 종목들이 다 그랬죠. 하지만 뭐 빠르게 또 저가 매수세가 최근에 기관들이 낮은 가격에서 많이 좀 사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되돌림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급은 단기적으로 비우호적이지만 과대 낙폭, 저가 매수세를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손절가는 그래도 잡아드려야겠죠. 네. 13만 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두 개로 잡아드리겠습니다. 1차는 19만 6천 원입니다. 여기가 뭐냐면 지금 현재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년 정도 주요 1매물대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항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1차 목표가로 잡아드렸고요. 2차 목표가는 22만 원으로 200일선 부분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만 좀 충분히 준다면 그래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전략으로 확인해 드렸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에게는 이제 증설에 대한 그런 모멘텀도 있고 이 회사가 그리고 증권사에서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안 좋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 어떻게든 이분한테 좀 좋게 좀 얘기를 해놔드려야 여기까지가 딱 한계구나라고 계산을 또 하시고 또 판단을 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뭐 어찌됐든 이 첨보의 이 기술력 이러한 것들을 워낙에 이제 인정을 받으니까 좋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어찌됐든 이 전기차에 대한 지금 현재 투자 심리가 죽어 있다라는 게 저는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근데 전기차의 투자 심리가 언제 올라올지는 사실 알기는 지금은 힘들지 않을까. 결국에는 뭐 하반기에 뭐 IRA에 대한 뭐 효과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 나가면서 뭐 2차 벤더, 3차 벤더사까지 퍼져나가는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들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뭐 이번 달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다음 달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부정확한 거죠. 예, 부정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탈을 하면서 한번 골을 팠다가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현재 구간에 지켰다가 올라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내년에 어느 정도 이 캐파 증설의 효과를 당장에 기대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제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이제 이 단가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게 되면 저는 일단은 비중 축소 쪽에 약간 의견을 들리려고 이제 하고 있어요. 왜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구간에서 13만 원 구간을 이탈했을 때입니다. 13만 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됐을 때 저는 현재 구간에서 아무래도 이 낙폭이 상당히 저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시장이 혹시나 추가적으로 더 이제 하락을 더 키우면서 첨보까지도 그러한 분위기를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13만 원 구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을 보게 되면 일전에 결국에는 어느 정도 지켜줬었던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 이탈 시에는 어느 정도 또 큰 폭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저는 이 13만 원을 지켜주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3만 원을 혹시나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이 비중 축소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네. 혹시나 이제 지금 구간에서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또 이제 이 매물 구간을 봐야겠죠. 그러면은 결국 이 매수하셨던 구간 자체가 또 매물 구간으로 형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는 16만 원 정도로 이제 잡아드리고 이 정도 구간에서 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꺾인다라고 하면 그 정도 구간에서는 또 한 차례 비중 축소했다가 향후에 다시 한번 이제 내년에 그 테파 증설에 따른 이제 수혜가 나타날 때 그때 이제 재매수 대응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좀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판단이십니다. 오늘 천보와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박철순 이사는 우선은 긴 호흡이 필요하다.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게 되면서 목표가를 좀 세분화 시켜주셨어요. 1차 19만 6천 원, 2차 22만 원 제시했고요. 손절가 13만 원. 우선은 보유 의견입니다. 김영일 전문가는 대응의 측면에서 매도 의견 얘기해 주신 것이고요. 목표가 16만 원, 손절가는 13만 5천 원이니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만 믿고 따라와 스피드 종목 진단, 실시간 종목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매수하고 싶은 종목까지 지금 바로 토마토증권통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네. 전화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네.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래요? 권태영님께서 올려주신 네,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 하필이면 하한가 맞은 아진산업입니다. 6,100원에 네. 사셨어요. 그러니까 나름 차트로 보면 약간 바닥 좀 아래쪽에 있는 가격대에 사신 것 같은데 비중은 30%나 되십니다. 네. 그런데 오늘 하한가 맞아버렸죠. 이런 악재가 네,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횡령이라는 악재로 하한가를 한 번에 갑니다. 그렇습니다. 비중도 30%면 적지 않으셔서 이 이슈가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건 30%니까 저게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비중이라도 적으면 단가라도 낮출 텐데 지금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네. 이러한 부분들 좀 전반적인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아진산업 이사님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지금 쉽지 않죠. 네, 일단은 빠져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현금화 시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뭐 아진산업 회사 측면만 보면은 뭐 중장기로 그냥 가져가도 되는 종목이거든요, 사실. 네네. 뭐 자동차 부품 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미국 쪽에서의 매출도 잘 나오고 있는데 이게 거의 주력이거든요. 그런데 워낙 또 호황이었고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반기보고서가 14일 날 이제 나왔었거든요. 네. 보시면 지금 작년에 전체 영업이익이 지금 보시면 462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기보고서 보면은 불과 1분기, 2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418억 원이에요. 그래서 작년이 462억 원, 1년 동안 열심히 벌어가지고 460억 원 벌었는데 올해는 2분기 만에 거의 다 달성을 했습니다. 그만큼 돈을 잘 벌었고 주가도 상당히 안정감을 가지고 올라왔었는데 오늘 결국은 시장이 무너지면서 동시에 악재까지 터지니까 네. 투심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투자자별 동향을 좀 보면은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외국인 기관들은요 그냥 던졌습니다. 그냥 시작하자마자 던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특히나 이제 아무래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많이 매도를 하는 투신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던졌어요. 그렇다면은 일단 이게 내일장에서도 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예측을 좀 하기가 어려운 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장 특히나 변동성이 심해진다면 악재 요소가 남아있는 기업들은 더 빠질 수가 있거든요. 오늘 앞서 그 첨부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개별적으로 이렇게까지 빠질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처럼 약세장이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빠진 종목이 많았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강하게 반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 횡령이라는 이슈가 지금 아직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빠질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아직 팔지 않고 들고 있는 분들도 지금 불안불안하실 거고 아마 지금 오늘 종가보다 조금 밑에서 지금 들고 있는 분들 아주 살짝 수익인 분들도 지금 어떻게 될지 고민 많으실 거예요. 만약에 지금 아직은 약수익권에 있는 분들이라면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은 반드시 손절가로 잡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손실 입으신 분들도 다 일단은 현금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횡령에 대한 어떤 이런 악재가 주가에 다 반영되고 그 다음에 바닥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가가 꺾여서 다시 한번 되돌림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바닥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수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장대 음봉으로 급락하고 있는 종목 100% 비중 실을 수 있으시겠어요? 절대 못합니다. 저 못해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걸 내가 체감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현금화를 시켜 놓으시고 그 다음에 바닥 만들고 단기 반등 나올 때 그때 다시 한번 담아 가시면 충분히 중장기로도 매수가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더 빠지면은 수익이 크면 클수록 회복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50% 빠지면 100% 올라갈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현금화를 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등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횡령이 80억 상당히 큽니다. 크지만 그래도 펀더멘털이 탄탄하고 수익이 아주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빠르게 회복 나올 걸로 보고 있으니까요. 저점만 확인하고 매수할 준비를 하고 있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회사는 좋습니다. 근데 횡령을 해서 이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돈 잘 벌어놨더니 횡령을 해가지고. 집안 단속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횡령 이후에 이제 저점을 좀 차트상 확인이 됐으면 다시 한번 들어가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괜찮은 회사라고 하니까 좀 이번에는 손절을 조금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도 빠르게 만나볼 텐데요. 이분도 좀 오랜 시간 동안 좀 고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천사님 반갑습니다. 솔리드 남겨주셨는데 매수하신 가격이 6,800원이고 비중은 20% 가지고 있어요.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어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솔리드 지금 매수하신 지 1년이 훌쩍 넘은 것 같고요. 그래도 작년에 좀 상승세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이 종목이 6,600원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렇군요. 6,690원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수가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기다리셨을 텐데 네. 결국에는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4,000원대까지 내려옵니다. 오늘은 5,200원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저는 선택지가 또 이 종목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번에 이제 오늘 상승이 잘 나왔잖아요. 네. 오늘 상승이 잘 나온 거는 2분기에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솔리드 같은 경우에 이제 이동통신 중계기로 거의 매출 비중이 쏠려 있는 기업인데 워낙에 이제 최근에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어요. 북미 쪽으로도 지금 매출 잘 나오고 있고 뭐 우리나라 뭐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일본 쪽으로도 지금 매출이 상당히 잘 올라오고 있어서 지금 솔리드가 1분기, 2분기 실적이 다 양호하게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4년까지 수주권들을 또 많이 어느 정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견조한 실적은 유지될 거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솔리드가 지금 이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계속 이제 같은 흐름이에요. 결론적으로.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냐면 이 6,600원 구간을 계속해서 못 뚫어주고 지금 이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물대에 부딪히면서 시장이 좀 떨어지니까 그대로 다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이 구간을 이제 못 뚫어줄까 이렇게 길게 한번 봤더니 결론적으로 예전에 솔리드가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온 구간이 있었죠. 이때 당시 한창 이제 뭐 5G 망 엄청나게 이제 넓힌다라고 하면서 큰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의 시작 지점이 결론적으로는 6,600원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6,600원 구간을 뚫어주려면 결국에는 5G 쪽이 무언가 굉장히 좋은 이슈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호실적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도 한번 이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를 한다. 네. 그러면서 이제 50조 정도 들여서 2030년까지 망 구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그렇게 시장에 큰 폭의 관심을 갖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면은 무언가 이제 이 5G 쪽이 6G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이제 이 정부의 정책도 팍팍팍 받아주고 주도주로 움직여주는 흐름이 나와 주어야지 결론적으로는 다시 한번 6,690원을 뚫어주면서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가능한 그런 그림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 어찌됐든 호실적까지 나와줬는데 오늘 그대로 다 차익 실현이 나왔죠. 실적 좋은 것만으로는 지금 5G 쪽은 가기는 거죠. 예. 힘들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이제 선택을 해주셔야겠죠. 오래 기다리셨잖아요. 굉장히 이제 오래 기다리셨는데 아마 최근에 이 매도를 못 하신 것도 결론적으로는 너무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6,000원대의 벽이 너무나도 두터워요. 이 벽이 너무나도 두텁기 때문에 이 벽을 뚫어주려면 결국에는 5G 쪽이 주도주로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선택지를 어떻게 이제 안내를 드리고 싶냐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바닥을 어느 정도는 잡아주기는 잡아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쉬웠던 점이 물량이 들어간 것을 그대로 다 뱉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 저는 또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러 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5,000원 정도 구간, 4,000원, 900원 이 정도 구간 이탈 시에는 저는 오히려 이 종목은 비중 축소 진행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적에도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해주질 못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시장은 한동안은 계속 개별주 종목 장세로 흘러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또 반등가를 한번 잡아본다라고 하면 1차는 오늘 맞고 떨어졌던 5,600원, 그 다음에 2차는 약 한 6,100원, 그다음에 3차가 6,600원 구간이 될 겁니다. 매수가까지 가기에도 지금은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솔리드는 조금 더 지켜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찌됐든 이번에 실적이 그래도 괜찮게 나와줬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되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 종목은 정리하고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 종목은 너무나도 올라야 될 산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정리를 하고 교체를 하는 게 조금 더 수익적인 부분은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리 후 종목 교체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빠른 수익을 위한 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손실 축소, 종목 교체 의견입니다. 솔리드 진단 도와드렸고요. 5,600원, 6,100원, 6,600원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습니다. 반등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손실을 줄여내시면서 비중을 덜어내시는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요즘 이 식료품 괜찮습니다. 아, 난리 났죠. 야, 이 곽보영님께서 올려주신 네. 바로 그 종목 불닭볶음면. 예, 삼양식품입니다. 네. 야, 매수가가 기가 막히죠. 11만 5천 원에 와. 비중 15%. 차트 보시면은요. 네. 그냥 바닥이에요. 아니, 실적이 좋다고 해도 또 예. 이렇게까지 뛰어오를 일인가 싶을 정도로 약간 납득이 안 되긴 하는데. 정말로 이 불꽃놀이 쏘지 않았나요? 한 번에? 이 불닭볶음면을 세계인이 모를까. 이미 한번 이게 다 이렇게 한번 트렌드처럼 한번 지나갔던 것 같은데 이게 또 판매로 또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52주 신고가까지 경신하는. 근데 이제 시장이 워낙에 이제 눌리니까 이제 여기에 약간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15% 비중입니다. 삼양식품은 이제 더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이쯤에서 이제 수익 실현 딱 하고 나올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님, 이거 분위기가 좋은데 좀 더 지켜볼까요? 어떻습니까? 지켜봐야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신고가를 기록하거나 이제 고점에서 뚫고 있는 종목들은 상방을 계속 열어놔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그러시군요. 왜냐하면 일단 위에 이제 저항이 될 만한 어떤 정고점이라든지 뭐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이런 저항대가 없기 때문에 사실 계속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꺾이고 나서 눈으로 보고 팔아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률을 크게 늘리지 못하는 게 뭐냐면 어느 정도 10%만 올라도 그거 잃을까봐 또 팔고 11% 올랐다고 또 팔고 이러다 보니까 맞아요. 손실은 근데 또 마이너스 30%, 40%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항상 반복이 되면 큰일 납니다. 항상 추세가 딱 터지고 나서 시세가 붙고 나서 수급이 나오면서 전고점이 뚫리고 고점을 계속 갱신하는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상방을 좀 열어주셔야 됩니다. 다만 손절가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잡아두시고 여기만 한 이탈하면 팔아야지 이 원칙만 잘 지키시면 상방 열어놔도 별로 크게 걱정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이 이렇게 많이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합권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0.51% 정도밖에 안 밀리고 잘 마무리가 됐었는데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 구조상도 좋고 사업 분위기도 좋고 어떤 가격적인 측면도 다 좋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불닭볶음면이 엄청난 효자 상품이기도 하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얘네가 라면만 잘 파는 줄 알았더니 뭐 간편식도 잘 팔고 라면이 잘 팔리니까 소스까지 만들어서 소스까지 팔고 소스만 그렇죠. 따로 팔죠, 또. 네, 저도 네. 개인적으로 먹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외국 갈 때 많이 가져갑니다. 매운 거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상당히 침이 날 것 같은데 이게 잘 팔리기도 있고요. 그리고 가격 인상 효과가 상당히 좋았어요. 가격 인상 효과 때문에 사실 내수 쪽에서 매출이 한 26% 정도 늘었던 것도 확인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미료 쪽이랑 소스 방금 말씀드렸던 이쪽에서도 매출이 잘 나옵니다. 매출이 30% 정도 상승한 것들을 이번 보고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실적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전방 산업에서 수요도 굉장히 양호하다. 그래서 일단 당분간 실적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변동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런 우리가
평균적으로 먹는 것들, 음식료 이런 게 약간 방어주 역할을 또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가시되 손절가는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제 개인적인 성향이라면 오늘 시초가 정도를 손절가로 잡는 편이긴 하지만 왜냐면 여기서부터 지금 오늘 갭 상승해서 플러스 16%, 18% 정도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갭이 비어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뚫리면 또 쭉 내려가는 경우도 생겨요. 가끔. 네. 그래서 일단은 저라면은 오늘 시초가 부분을 손절가로 잡지만 뭐 이렇게까지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도 낙폭이 굉장히 컸던 변동성이 컸던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최저가가 마이너스 5.1%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한 6% 정도 선만 종가 대비 6% 정도 마이너스 선만 손절가로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지금 현재에서 가격적으로 본다면 16,500원 정도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은 16만 5천 원이죠. 16만 5천 원을 손절가로 보시고요. 이게 또 뚫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가 대비해서 한 5%에서 6% 정도 선 마이너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 그걸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시고 계속 상방을 열어놓고 수익을 한번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가지고 한번 2배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배. 20만 원 뚫고 가나요? 그러니까 손절가를 잘 체크하시면서 목표가, 그러니까 상방 뚫렸을 때 더 갈 수 있다라는 관점이시니까 최대한 수익 내시면서, 근데 수익 내시다가 불편하시거나 좀 불안하시거나 그러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닭볶음면 드세요? 제가 이제 매운 거를 전혀 못 먹는데 저도요. 귀가 아파요, 그걸 먹으면.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소스만 따로 사서 드신다니까 약간 사람같이 안 보인달까. 먹는 거죠. 저도 얼마 전에 해외여행 갔다 왔잖아요. 네네. 그 해외에 있는 친구가 저한테 불닭볶음면 좀 사다 달라고. 해외에서 사면은 비싸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2봉지 사서 갔었던 최고의 그 선물? 정도로 인기가 많다라는 확실히 불닭볶음면의 위력으로 삼양식품 계속해서 수익을 키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잘 만들었네요. 네. 자, 저희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유튜브와 함께 전화 접수 주시면 저희 빠르게 연결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거든요.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접수를 신청하신 후에 저희가 이제 다시 전화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상담할 때. 예. 그때 전화를 꼭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데 가시면 안 됩니다. 예. 맞아요. 항상 전화기를 옆에 꼭 두시고 전화를 함께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앞서서 전화 상담으로 신청해 주셨는데 호텔신라 저희가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매수가가 84,300원이시고요. 비중은 13% 가지고 계십니다. 수익 중이시네요. 맞아요. 그리고 네. 요 급등에 좀 따라 잡으셨는지 아무튼 호텔신라 최근에 좀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수익을 잘 보고 계신 상황이기는 한데 오늘 조금 불안한 모습도 나타났거든요. 앞으로 수익을 더 키워 나갈 수 있을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김영희 전문가님 호텔신라의 미래는 어떻게 보실까요? 최근에 이제 제가 중국 얘기를 자주 했거든요. 맞아요. 네. 중국 얘기하면서 요거를 너무 길게 보지는 말자. 유커가 돌아오기는 돌아오는데 돌아오면서 돈을 분명하게 많이 쓰겠죠.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결국에 이 중국의 이 소비 지표가 안 나왔다라고 하는 건 중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지금 완벽하게 회복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이 또 중국 관련주들에게는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카지노, 뭐 그다음에 면세점, 그다음에 뭐 이제 호텔 같은 이런 이제 숙박업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제가 이제 오기 전에 한번 또 이제 뉴스를 봤어요. 그런데 이제 한원령 풀리자마자 단체 관광객 허용이 되자마자 지금 이제 이 중국 크루즈가 약 한 50척이 바로 넘게 매진이 됐다라고 해요. 바로요? 네. 빠르네요. 제주도를 가야 되니까. 돈 많아요, 진짜. 제주도로 이제 엄청나게 온다고 합니다. 네. 여행 가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물가는 더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주도 여행 가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숙박업, 그 다음에 면세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사실 그동안에도 이제 올해 어느 정도 1분기, 2분기에 실적이 회복되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났는데 이번에 이제 유커들까지 돌아온다라고 하면 돈을 또 이제 엄청나게 쓰는 게 또 바로 유커니까 아무래도 이 숙박업과 그 다음에 면세, 특히나 이제 면세 쪽을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결국에 이제 뭐 신세계도 그렇고 호텔신라도 그렇고 현대백화점도 그렇고 지금 이 면세 쪽에 관련된 기업들은 면세가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생각보다 이 주가가 살아나지 못했던 거였거든요. 거기서 돈 다 버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결론적으로 면세가 살아난다? 그러면은 하반기에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국 관련주들의 흐름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파라다이스나 이제 뭐 GKL 같은 이런 이제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은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온 흐름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뭐 백화점, 뭐 현대백화점도 그렇고요. 뭐 신세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면세 관련된 기업들은 저는 어느 정도는 살아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호텔신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구간의 수급이 어느 정도는 살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느긋하게 보시되 슬슬 차익 실현을 염두에 두시고 대응 전략을 한번 꾸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어제 윗꼬리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저는 이 93,200원 구간 뚫어주는지를 보시면서 뚫어주면은 수익 극대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차익 실현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익절 라인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84,300원이면 조금 높게 사시긴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익절 라인을 약 한 88,000원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수익을 확정 지을 수 있는 라인으로 적당한 구간의 설정을 뭐 개인적으로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8,000원은 단순히 이제 예시고, 이제 어느 정도 이 확정 라인을 정해 놓으시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래도 시장이 상당히 하락하는 구간에 어렵지 않게 수익을 챙겨 나가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이번 주 정도에 한번 추가적으로 흐름 보면서 대응 전략 꾸려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호텔신라 위쪽으로 아직 모멘텀 살아있지만 아주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좋은 타이밍에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전해드렸고요. 88,000원을 기준으로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미래 컴퍼니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46,200원에 20%입니다. 46,000원대면 최근에 매수하셨습니까? 그냥 팔고 사고 지금 하다가 그렇게 됐네요. 네. 미래컴퍼니 관련해서 오늘도 좀 많이 내려갔는데 어떤 게 좀 가장 궁금하세요? 그냥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는 네. 손절도 얼마 해야 되고 반등은 어느 정도 해서 네, 좀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건지. 알겠습니다. 박교수 선생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미래컴퍼니 관련해서 구체적인 가격 전략까지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미래컴퍼니 굉장히 뭐 좋은 회사고 지금까지 아마 사고 파셨다고 했는데 뭐 좋은 성과를 줬던 종목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좀 밀렸던 것들은 2분기 실적에 대한 조금 부정적인 좀 의견들이 좀 당분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요게 이제 이번 달에 이제 고점 만들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밀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영업 손실이 2분기 때 한 마이너스 30억 원대가 나왔었는데 일단 요건 단기적으로 좀 보일 것 같고요. 일단은 3분기 하반기 때 다시 한번 실적이 조금 더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준이라면 뭐 굳이 팔 필요는 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회사가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는데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 거의 대부분의 매출을 좀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7월 달에 조금 시세가 붙었던 이유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그 반도체 웨이퍼 쪽 이제 장비 쪽에 대한 국산화 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출 기대감이 좀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시세가 좀 나왔던 건데 이거는 나중에 중장기로 봤을 때 회사를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현재 주력 사업도 잘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아마 뉴스를 통해서 헬스케어 로봇 이런 거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때마다 이 헬스케어 로봇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시세가 나올 때가 가끔 있는데 그것도 한번 추가적으로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아마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2026년이었나 25년까지 리서치 업체에서 이 헬스케어 로봇 시장이 840조까지 큰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이제 복강경 관련된 로봇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이미 굉장히 많이 전 세계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헬스케어 관련된 로봇 이슈 뉴스 나오면서 이 종목 시세 나오면 그때 정리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지금 일단은 오늘 같은 이 급락장에서 잘 버틴 거예요. 진짜 잘 버텼습니다. 오늘 오히려 수급 봐도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많이 샀어요. 오히려. 오늘 떨어질 때를 이용해서 더
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거 버틸려고 길을 썼습니다. 네, 버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버틸려고 상황에서. 길을 썼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항상 보시면 차트가 아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회사가 최근에 등락은 좀 있었지만 우상향은 계속 나왔었고 그 다음에 121선에서 계속 지지가 나와주고 있고 요맘때쯤 돼서 기관 또는 외국인들이 계속 매집을 해주면서 방어를 좀 해주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제 또 바닥을 좀 만들고 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그래도 손절 라인은 잡아드려야죠. 왜? 지금 시장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니까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라면 이 종목은요, 36,000원 정도 조금 깊게 손절 라인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뭐 극명합니다. 전고점 부근인데 매물대 저항 좀 빠르게 나올 수가 있어서 빨리 좀 꺾일 수도 있거든요. 고점 가기 직전에. 그래서 일단은 49,000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은 지금 비중이 20%신데 손절가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반등 나올 때 조금 더 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이 빠지지 않을 때요. 올라갈 때 같이 반등이 나온다면 조금 더 실으셔서 빠르게 수익 실현할 수 있게 평단을 좀 낮추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우선 보유하시고 이 시장 관련해가지고 좋은 모멘텀들도 있고 힘든 장에서 잘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손절가는 36,000원 중요하고요. 목표가 49,000원. 그리고 조금 더 실으실 수도 있는데 그냥 실으는 게 아니라 시장이 오를 때 실으셔야 된다는 거 좀 체크하시면서 수익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라갈 때 얼마 올라가서 한 4만 3, 4천 올라갈 때 실어야 되는가? 아, 좀 더 구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반등 목표가를 전해드릴까요? 반등 목표 아니.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예. 지금 기준에서 보면요. 내일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시장과 함께 이 종목도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같이 올라가야 돼요. 네. 그럴 때 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어차피 36,000원 정도까지 안 내려갈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단기적인 수급을 봤을 때는. 그래서 올라와서 바닥 만들고 반등 나올 때 저의 기준에서는 41,000원 정도 뚫고 올라갈 때쯤에 조금 더 매수하셔서 평균 매수 가격 좀 낮추시고 그러면 이제 매수가만 가셔도 수익이잖아요. 그죠? 지금 상태에서 비중도 안 실으시면 매수가 갔을 때는 본전이지만 조금만 더 실으시면 매수가까지만 가도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41,000원 정도 선 넘어갈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수익 많이 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미래컴퍼니 수익을 낼 수 있는 길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저희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 거고요. 벌써 48분 지나가고 있네요. 네. 2부에도 종목 진단 계속 이어지니까 전화 저스와 함께 유튜브에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전화로 이야기 나눌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코스모 신소재. 어떤 거요? 다시 한번 말씀.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 네. 네, 코스모 17만 신소재. 5천 원에 7만 5천 10%인데. 원에? 와, 매수하신 가격 너무 좋은데요? 근데 근데 시청자님, 왜 이렇게 내려갑니까? 그러니까 이거 24만 원 갔을 때 안 파셨어요? 네? 24만 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이 종목이. 아니, 그 그때는 내려와서 안 팔았어요. 내려와서 아, 샀어요. 내려와서 아, 샀어요. 내려왔을 네. 아, 그럼 저희 매수하신 가격이 정확하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17만 5천 원. 17만 5천 원. 십자가 빠졌어요. 아, 저희는 7만 5천 원인 줄 알고, 와, 너무 축하드립니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17만 5천 원이셨구나. 내려올 때 사셨고, 근데 그보다 더 내려가니까 그 그러네요. 부분이 조금 아, 답답하신가 이해했어요, 봐요. 이제. 그렇죠. 자, 그러면 코스모 신소재 왜 이렇게 내려가는지 앞으로 대응 전략에 대해서 김영일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일단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인 것 같아서 이제 또 시청자님이 이 구간을 보고 대응 전략을 한번 꾸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를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사실 코스모 신소재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주들도 마찬가지고요. 2차전지 전체적으로 다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워낙에 사실 많이 올랐어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5만 원대에서 24만 2,5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이제 뭐 500% 상승이 나온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렇게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저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이제 높은 구간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2차전지 분위기가 워낙에 이제 차익 실현 쪽으로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코스모 신소재도 혼자서 좋기에는 약간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 빠지는 분위기여서 같이 빠지는 분위기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시장까지도 지금 이제 안 좋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결국 2차 전지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 자리를 잡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 현재 구간에서 자리 잡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현재 구간을 이탈하고 조금 더 이 저점에서 자리를 잡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은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코스모 신소재의 앞으로의 이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방향성을 봤을 때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분명히 있어요. 코스모 신소재가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양극재 수주권들을 늘려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2025년까지 캐파가 상당히 커질 겁니다. 지금은 이제 매출이 분기당 한 5천억 정도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더 커져 나가면서 이제 연매출이 더욱더 이제 큰 폭으로 조 단위까지도 이제 크게 뛰어오를 거예요.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가 사실 양극재 기업 중에는 성장성은 가장 두드러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으나 문제는 지금 당장 많이 올라왔고 차익 실현이 나오는 구간이다 라는 점이 결국에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을 봤을 때 제가 왜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14만 원 구간을 이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을 이탈을 했을 때에는 10만 원 초반 구간까지는 떨어질 수 있는 폭이 어느 정도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결국 2차 전지는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구간에서 빠지지 않고 올라올 수도 아니면은 현재 구간을 이탈하고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이 지금은 아무래도 하락 쪽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탈할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1차 이 지지 구간을 14만 원 구간으로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저는 향후에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한 차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 결국에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현재 단가가 결국에는 또 매물 구간,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향후에 자리를 잡았을 때 다시 한번 재매수를 노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4만 원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 저는 최소한 비중 축소는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구간 이탈하지 않고 지켜준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최근에 차익 실현이 워낙에 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2차 전지가 주목을 받아줘야지 코스모 신소재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1차 목표 반등가가 17만 5천 원. 그러니까 딱 매수가 부분이 될 겁니다. 이 구간을 아마 바로 강하게 떨어주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 17만 5천 원 잡아드리고 만약에 이 구간을 추가적으로 뚫어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때에는 더 보셔도 괜찮아요. 그때에는 오히려 또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와 준다라는 거니까 17만 5천 원을 조금 뚫어주면은 이제 20만 원대, 22만 5천 원대까지 더 보셔도 됩니다. 만약에 그런데 17만 5천 원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하고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정리 이후에 확실하게 저점 잡고 올라갈 준비를 마쳤을 때 재매수를 해보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침한테 가려면 얼마 걸려요? 오래 시간 많이 그거는 걸려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지금 이제 하반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내년까지 이 코스모 신소재는 계속해서 이제 좋아질 거예요. 좋아질 건데 지금 시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전기차가 지금 재고가 많이 쌓인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생산량 조절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2차 전지 쪽 배터리 쪽도 당연히 이제 이 생산량 조절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코스모 신소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또 강하게 올라오는 시점이 될 텐데 이게 하반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은 무언가 정확하게 2차 전지 언제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응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대응 전략을 잘 꾸려 나가셔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시청자님, 요 가격 라인 참고하셔서 대응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세요? 지금 매도하는 게 낫겠어요? 저희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14만 원이 일단은 지지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14만 원은 이탈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지켜보시고 매수가까지 반등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저희 매도 타이밍 잡아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모 신소재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갔고요. 저희 종목 진단 신청 계속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채팅창 바로 들어오세요. 저희 2부에도 종목 진단 계속 이어갑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도 빠르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종목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 더 가나요? 여기 시간까지 그러니까요. 없군요. 시간이 이제 없군요. 끝났어요. 아쉽지만 저희 이 종목들은 2부에서 계속해서 좋습니다. 보도록 하겠고요. 자, 2부 첫 번째 종목은 두 분께 모두 진단을 받을 수 있는 특별 진단입니다. 그 종목 저희 예고해 드릴게요. 미래반도체 한번 살펴볼까요? 비중이 너무 많으십니다. 비중을 예. 또 많이 가지고 계신 우리 엄마사랑 리니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저희 두 분께 모두 진단 받아볼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채널 고정하시고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 따라와.